두 번째는 이제 성공적인 UC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에서 제일,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를 지원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UC가 간단한 게 뭐냐면은 UC 원서를 하나 쓰게 되면은 모든 학교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C 학교에서 뭐 6개 캠퍼스를 원서를 낸다고 해서 원서를 6개 쓰는 게 아니라 원서는 하나 쓰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가 어느 캠퍼스에 이걸 제출하겠다. 그 부분만 이제 명제주면 되는 거니까요. 시작 자체는 이제 뭐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이 수치적인 거. 수치적인 건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이거 하는 거는 한번 봅시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은 얘네들은 다 이제 위에 UC 버클리나 LA는 15%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30% 정도에서 40%까지 되게 높아요. 근데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UC 같은 경우는 이제 GPA가 GPA가 높으면 되게 유리해져요. 아까도 제가 그 주립대학교 현황에 대했을 때 그 상위 10% 아니면 GPA가 높은데 SAT가 낮은 아이들이 잘 가는 이유는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게 평균 GPA예요. 합격생들 평균 GPA. 하위 15% 빼고 상위 15% 뺀 다음에 합격생들의 평균이 4.15에서 4.3. 그 웨이티드겠죠. UCLA는 4.1에서 4.3 비슷하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UC 버클리도 아이가 4.0이 넘는다. 그럼 합격률이 30%까지 올라가요. 얘는 31%, UC 샌디에고는 66%, UC 어바이는 81%, 그 다음에 UC 데이비스는 49%. 이와 같이 본인의 점수가, 웨이티드 점수가 4.0 이상이라면은 UC 학교들은 합격률이 현저하게 올라가요. 그 반면에 ACT 점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국제 학생들은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 애들은 여기까지 봐도 되겠지만 국제 학생들은 오른쪽 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수치적인 거는 하위 15, 상위 15 뺀 중간 이제 70%고 그 안에서도 이제 국제 학생들은 이제 오른쪽 점수가 보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점수가 꽤 높아요. SAT 같은 경우에도 꽤 높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합격률을 보면은 이제 17%인데 만약 이 아이가 리딩이 700점이 넘었다. 그리고 GPA가 안 좋다. 그래도 합격률은 거의 30%예요. 수학이 700점 넘는 거는 똑같아요. 별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을 800점 받았다. 그래서 뭐 수학을 잘한다? 아니에요. SAT 수학 800점 받은 건요. 아무것도 의미하는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비슷하고 다 뭐 현저히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수학이 오히려 리딩을 700점 이상 받으면은 합격률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첫 슬라이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한 두 가지. 첫째, GPA가 되게 높다라는 거. 그리고 4.0, 웨이티드 4.0이 넘었을 경우에는 합격률이 현저하게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SAT 같은 경우에는 SAT 리딩 점수가 700점이 넘어가는 순간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그 두 부분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환기 때문에 잠깐. 환기? 열어놓으셔, 그냥. 열어놔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시작점은 뭐냐면은, 이제 2019년도에 그 Varsity Blue Admission Scandal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입시에 좀 관심이 있었더라면은 이걸 알겠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이게 이제 UC Ethics Compliance and Audit Service라는 학교의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UC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현저하고 뚜렷하고 명백하고 정확하게 다루겠다고 한 다음에 원서가 바뀌었어요.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안 했던 활동을 했다 그러거나 한 거를 과장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허위 기재죠. 허위 기재해가지고 원서를 작성한 거예요. 특히 운동에서. 근데 이 문제가 확장된 건 뭐냐면은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되게 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딱 바뀐 게 뭐 이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캘리포니아 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해피 페이스가 됐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이 문제됐던 부분이 아이들의 이력 활동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바꾼 게 딱 그 부분이에요. 액티비티 부분이요.
과거에는 액티비티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5가지 항목을 쓰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통틀어서 20개 항목으로 통합시켜 놨어요. 20개 항목을 통합시켜 놓고 그 안에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어워드도 같이 포함시켜 놨고 또한 그 디스크립션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너가 뭐를 했냐만 물어봤는데 지금 새로 바뀐 거에서는 achievement 쓰는데 따로 그 다음에 contribution 쓰는데 따로 그래서 이게 올해 가장 큰 체인지였고 제가 보기엔 유일한 의미 있는 체인지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원서에서 가장 크게 좌우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에서 활동의 묘사 플러스 이제 에세이들. 그래서 만약 지금 12학년이다 아니면 지금 10학년까지는 적용은 될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학년이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진짜 UC를 가고 싶다. 그러면 활동은 20개를 채워 넣어야 돼요. 20개 칸을 줘버렸어요. 되게 힘들어졌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C 모든 설명회라는 거는 아니면 입시 설명회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해에 반영된 가장 큰 변화,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는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올해는 이 varsity blue, 즉 아이들의 활동이 없는 거를 있다고 쓰고 아니면은 있는 걸 과정에서 써가지고 입학한 거가 UC 그 윤리위원회에 적발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원서가 바뀌었다는 점을 본다면은 에세이와 더불어 이러한 활동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UC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되게 예뻐졌어요. 그 노란색, 그 캘리포니아가 되게 노랗죠. 그 비도 잘 안 오고.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 about you 하면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쓰는 거고, 캠퍼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UC는 모든 캠퍼스에 한 원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뭐 UC 버클리는 어느 단과대학교, UCLA는 어느 단과대학교, UC 어바인은 어느 단과대학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게 돼 있고요. Academic History 자체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매뉴얼 레이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9학년 때부터 이제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근데 이 어떤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UC는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수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들었다면 이게 A군에 속한지 B군에 속하는지 내가 수학 1을 들었으면 이거는 뭐 C에 속하는지 D에 속하는지 그거를 일일이 매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또 학교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에다 매칭되는 거라고 또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그런 행정적인 게 좀 있고요.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보는 시험 점수고 얘네는 그 슈퍼 스코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Activities and Award 이게 바뀐 부분이고 Scholarship and Program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학교를 왔을 때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장학금을 받는지 또한 아니면 내가 이 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 Financial Aid 말고 In-State Tuition 말고 또 내가 장학금을 신청을 할 건지 근데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신청할 장학금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Women in Science 요 정도? 그러니까 여학생들만 이제 STEM에 있을 때 지원할 수 있고 별로 없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뭐 Jewish Scholarship Foundation도 있고요. 뭐 Chinese Scholarship Foundation도 있고 그러면은 그러겠죠. 왜 한국은 없지? 얘네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한국 졸업생들이 돈을 안 내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스콜러십이라는 거는 졸업생들이 매년 기부하는 그 투자 금액이나 아니면은 펀딩이나 아니면은 그 후원금으로 하는 건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학교 이제 졸업생 되면은 평생 회원 되시면 얼마 납부하면 무슨 혜택 주고, 뭐 연간 회원 내도 되고, 미국은 되게 철저해요. 단과대학교로도 오고요. 종합대학교로도 오고, 그 다음에 출신, 국가에 있는 그 학교 얼른마의 지부에서도 와요. 돈 내라고. 그래서 돈을, 물론 저는 많이는 못 내지만 저도 꼬박꼬박 내고는 있어요. 제가 한 연간 한 500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거는 터무니없죠. 애들 한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1억인데, 저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야 되겠지만, 아직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퍼스널 인사이트가 이제, 보면 에세이 질문들. 8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써야 되는 거.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UC Admission Criteria, 얘네들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좀 보였던 특징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UC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주립대학교에 대한 편견이 없이
이 학교들에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문구였거든요. 이 문구가 보면 한번 봅시다. A 4.2 GPA used to give a student a pretty good shot at UCLA or UC Berkeley. 4.2 GPA가 예전에는 경쟁력이 있는 GPA였대요. 하지만 now those can be reach schools. 4.2 갖고 버클리 지원하는 거는 UC 버클리나 LA가 더 이상 타겟 학교가 아니고요. reach 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이 뒤에 내면에 숨어져 있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되 GPA 점수는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weighted GPA죠. weighted GPA인데 만약 내가 weighted GPA가 3.9다 그럼 터무니도 없죠. 못 가죠 여기요. 왜냐면 과거에는 4.2 정도였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지금은 reach 학교가 돼버렸으니까요. reach라는 거는 결국 10% 미만 합격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UC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다른 주립대와 다르게 제일 점수가 높아요. GPA 점수가요. 뭐 주립대니까 어쩔 수가 없죠. 주립대는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좀 많이 보려고 그러고. 근데 이러한 요소는 UC 버클리보다는 UCLA가 좀 더 심하고요. 근데 UCLA는 GPA뿐만 아니라 점수도 높은 애들만 뽑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LA는 떨어지는데 버클리는 붙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올해 랭킹은 이게 뒤집혔지만 과거에 봤어도 버클리가 LA보다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버클리가 SAT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LA는 100% 수치적인 거, 점수가 높으면 다 붙었고요. 버클리 같은 경우는 GPA가 높고 그 다음에 활동이나 다이버시티가 강한 아이들을 뽑아갔고. 근데 그거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이게 랭킹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UC 버클리가 본인 학교의 그 특징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 자기네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게 GPA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캐데믹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 그건 또 GPA에서 가산점 있는 이제 웨이트 점수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던 아이들, 이런 키워드만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AT에서는 되게 반대 서명도 많이 하고 있어, 학교 자체는요. 근데 이 학교만 SAT를 뺄 수는 없기 때문에 UC는 코올레이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좀 이따 겠지만요, UC 가이드가 뭐냐면은 이제 A to G 코스 리퀘어먼트거든요. 아까도 얘네들은 모든 과목을 A부터 G 캐터고리에다가 구분을 해놔요. 그리고 각 캐터고리별로 몇 년씩 들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아이들한테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흔히 우리 애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선택 때문에 여기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9학년 때 알제브라 1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 수학 잘해요. 프리칼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학년 때 뭐 AP 캘클러스 AB 할 필요 없고요. BC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수학 4년 거 중에 2개밖에 충족을 못했잖아요. 충족이 안 돼요. A to G에서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애들보다는 공부를 조금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도 안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멀티 베리어블도 넣고 뭐 리니어 알제브라도 넣고 수학을 다 넣거든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 조금 하는 건방진 아이들이 딱 이제 10학년 때 그 캘큘러스 BC 끊어놓고 수학할 거 없어 해놓고 11학년 때 스태티스틱스 듣고 12학년 때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듣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걸려요. 근데 UC는 이런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이버시티가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다이버시티라고 했을 때 과거에서는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유학생이다. 그건 더 이상 다이버시티가 아니에요. 그냥 유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 온 그 한국 아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에세이에서도 문제되는 게, 그 가장 어려웠던 챌린지에서 쓰셨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언어 문제, 문화 문제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쓰지 말래, 더 이상. 어차피 다이버시티라는 거는 차이점을 수용하는 거고 서로가 다른 거로 서로 인정해서 넘어가는 건데, 당연히 새로운 데 갔으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건 너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몇십만 명이 똑같이 경험했던 거고, 너가 거기서 그걸 극복 못했다면은 너가 나고자다. 거의 그런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UC 에세이 쓸 때는요, 절대 내가 유학생으로서 어느 게 힘들었다 그건 쓰면 안 돼요. 과거에는 그게 잘 먹혔어요. 근데 요즘 근 몇 년 동안은 이게 안 먹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많이 물어보는 게 Significance of Summer Leadership Activity Program은 아까도 말했듯이 12학년 올라가기 전 그 여름에 얘네들도 그 질문이 있어요. 뭐 했냐? 그리고 모든 활동은 이 여름과 학기 중에 나눠져 있고, 리더십과 리더십이 아닌 걸 나눠져 있고, 또 바뀐 원서에는
이 리더십 포지션이 있냐 없냐를 모든 활동 옆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에세이가 얘들은 아직도 가장 솔직히 지금 이제 원서가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이 원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적용될지.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올해까지 나왔던 모든 발표나 작년에 나왔던 발표들은 이 원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에세이라고 했어요. 이 UC 원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에세이였다고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생긴 건데요. 원래는 첫 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원서가 바뀐 다음에는 이 옵셔널 섹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새로 생긴 건데 이 부분은 원서상 너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딱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라고 또 UC 학교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보면 3개겠죠. 하나는 GPA가 매우 높다라는 거. 근데 이 GPA가 높음과 더불어 얘네들이 충족하려는 A to G requirement이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에세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번에 액티비티 섹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뀐 거는 그 안에서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즉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컨트리뷰트를 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니까 요 3가지를 주력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UC 가이드 한번 볼게요. A to G 가이드가 여기 있거든요.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충족해야 되는 부분과 충족이 안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이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UC는 SAT2 점수를 안 받아요. UC 버클리 엔지니어링만 받아요. UC 버클리 엔지니어링은 수학하고 물리밖에 안 받아요. 딱 2개 내는 건데 수학, 물리만 내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SAT2를 안 받는 게 원칙인데 한번 볼게요. 단 이제 히스토리는 무조건 2년을 하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죠. World, European History, Culture, Geography. 그래서 월드 쪽으로 하나 들으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US Government 아니면 History 쪽으로 하나 들으라고. 그래서 만약 내가 US History 1년, US Government 1년 하면은 얘네가 요구하는 A requirement를 충족 못하는 거예요. 얘네는 미국과 하나, 세계사 하나. 요 2개, 딱 2년이에요.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3년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이컨이나 해가지고 소셜 사이언스를 집어넣는데 얘들은 이제 히스토리가 2년, 하나는 이제 국제, 하나는 국내. 근데 만약 내가 이거를 충족을 못했다,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때만 대체로 제출하는 거는 SAT2 월드 히스토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월드하고 유로피언이 있는데 이쪽이 없다, 그럼 SAT US 히스토리를 내거나. 그럼 미니멈 점수는 540이고요. 근데 이건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뭐 C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A 항목은 히스토리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US government 제일 많이 듣는 게 US history, econ, stat, psychology 이건 다 드러나요. 그런데 government 안 듣든지 아니면 이걸 교차로 안 듣든지 해가지고 A에서 걸리는 거. B는 이제 English 4년이겠죠. 이제 그래서 English 4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되는 아이들은 이제 ESL 듣는 애들. 근데 ESL도 English 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은 다 들어야죠. 9, 10, 11, 12 다 듣고요. Mathematics라는 거는 이제 3년만 들으면 돼요. 3년. 이것도 4년에 이거 3년으로 변했고. 근데 얘네들 한번 보세요. 미니멈이 어딘지. 지오메트리가 미니멈이에요. 완전 베이비 수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캘큘러스 BC까지 했다고 얘네들서 잘 알아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돼요. 이제 Laboratory Science. 이거는 학교들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과학을 했을 때 일반 과학은 그냥 과학이고 AP 과학을 했을 때 이제 랩 실험이 들어가요. 근데 얘네는 랩을 2년 동안 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만약 AP 과정에 있는 애들이라면 AP로 2개 정도 하라는 거고요, 과학을. 아니면 이제 AP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적혀 있어요. 뭐 Physics with Lab, 뭐 Chemistry Lab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걸 2년 하라는 겁니다. 또 만약 이게 못했다. 그러면 SAT2 Biology, Chemistry, Physics 이거를 제출해야죠. 이거 1년, 요거 1년.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겠죠. History를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은 얘도 제출해야 되고 얘도 제출해야 되고 과학도 안 들어, 이거 랩을 안 되면 총 4개나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거를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Language other than English. 2년 동안. 근데
이 부분도 솔직히 그냥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으로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스페니쉬나 프렌치나 저머니나 뭐 기타, 차이니즈 이런 거 2년 듣는 게 맞고 만약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이 아이는 가장 SAT 점수 평균 점수가 770인 SAT to Language with Listening이니까 SAT to Korean with Listening을 봐야 되겠죠. 그거를 제출하면은 이제 2년 리퀘어먼트가 충족되고요. 그거는 그다음 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술은 꼭 들어야 됩니다. 미술이 1년이에요. 미술 수업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이제 college level courses.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솔직히 이제 UCLA나 UC 버클리 정도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llege level 코스를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 즉 이건 AP로 대처되고요.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college level이니까 어느 대학교 가서 들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college level 코스이기 때문에 AP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부터 G를 다 충족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게 C예요. 수학을 AP, CAL, BC까지 해놓고도 3년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 면제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학년 아이고 만약 내가 UC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낮게 지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졸업할 때 그냥 AP 그 캘클러스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학교들이 강조하는 건데요. A는 가장 하는 거는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GPA에서도 모든 대학교에서 말하는 이제 홀리스틱 하고 코어 서브젝트를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 이제 멘탈리티에서는 문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과는 이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UC 학교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넓이를 들어야지만 기본 수업을 다 수강한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돌리면 되게 위험해요. 이게 하나도 없으면 기본이 안 되는 애예요. 네. 수학 3년 안 했다? 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 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뭐, 라이팅도 해야 되지만, 3번 볼게요, 3번. School courses beyond the A and G. 그러니까, 근데 많은 아이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많이 듣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minimum core requirement예요. 그래서, 여기서 AP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듣지 이게 아니고요.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그리고 여기서 히스토리도 4개 들어도 돼요. 이 2, 4, 3, 2, 2 같은 경우에는요, 1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히스토리도 4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스쿨 학교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역사 4년, 잉글리시 4년, 수학 4년, 사이언스 4년, 랭귀지 3년. 이거 기본적으로 요구하잖아요. 그 아이비리그 학교들은요. 거기보다 낮은 요건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 아주 좀 세분화시켜서 문제지만,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옆에다가 수업 옆에다가는 항상 적혀 돼 있어요. 레귤러 수업인지 언어 수업인지 AP 수업인지 컬리지 수업인지. 그래서 그 AP보다 그 인근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교 수업 듣는 게 가장 가중치를 많이 인정받겠죠. 제일 난이도가 많은 거기 때문에. AP는 그냥 단순히 대학생이 들을 101 기본적인 수업을 소개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은 AP 다음에 또 컬리지 코스라고 따로 있거든요. Beyond AP.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도 4.0을 유지한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좋은 학교는 가는 거겠죠. 봅시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지 UC 학교들은 이거 볼게요. Students are a big fish in a small pond. 이건 뭘까요? Big fish in a small pond. 뭐예요? 어항에 있는 큰 물고기?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students 하면 big fish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수업이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요. 그게 스몰 펀드가 되겠죠. 환경. 근데 그 안에서도 학교에서 하라는 어려운 건 다 하고 학교 외적인 것까지 하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AP, US 히스토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99% 애들은 우리 AP 적용 안 하니까 저 안 할래요. 이렇지만 그럼 빅피쉬라는 애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서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수업을 듣든지. 그래서 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제한적이더라도 특히 이제 코어스 오퍼링에서 다른 그 엑스트라 스텝을 나가가지고 수업을 듣는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의 연장선인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장 어려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 그 GPA 보면은 얘네들은 특이한 게 weighted GPA에 대한 통계를 내요. 그냥 GPA가 아니고요. 웨이티드를 낸다는 거는 다 AP나 컬리지 레벨 코스로 들어가지고 4.0 만점을 뭐 5.0 만점으로 환산 받든지 4.5로 받든지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수업을 많이 듣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9%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Get good grades in the harder schools. 그 UC 입학 사정관들이 말했던 건, 그러니까 그 9%가 말했던 건 그 9%의 응답자들이 그 원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라고 했을 때 했던 답이 이거예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 있는 수업에서 A 학점 받은 게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1, 2가 어려운 수업을 계속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과물로서 거기서 A 받으면은 10명 중에 1명이 나는 그것만 보고도 얘를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려운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잘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SAT2는 옵셔널로 다 낼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A to G에서 그 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이 많이 내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레거시가 별로 안 좋은 학교들, 아니면 신생 학교들, 과거에 UC를 많이 안 보낸 학교들.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뭐냐면 학교 GPA에 대한 크리덴셜이 아직 없어요. 신용이요. 이게 과연, 왜냐면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거의 60%가 95점 이상이잖아요. 네. 그게 어디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SAT2를 내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 학교가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은 우리 학교 점수가 조금 애매하다. 근데 이 애매하다는 거는 양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너무 잘 주거나 아니면 너무 안 주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 심보는 또 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선생님들이 그냥 안 주는지. 그 심보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3.5를 받았는데 1등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1등은 옆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옆에다 내가 3.5인데 이게 1등이다. 이 점수에서는. 그리고 SAT 뭐 2, 뭐 히스토리 800점 내면은 이게 상반 보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옵셔널 섹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옵셔널 섹션은 이런 것도 묘기해 줘야 돼요. 이 수업에서 내가 87% 받았는데 87%가 반에서 2등이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SAT2 뭐뭐 과목 800점을 갖게 첨부합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대한 해소는 되죠. 그래서 4번이 그러한 면에서 중요하고요. 5번이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많은 학교들은 딱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Get involved in your community. 그래서 너네 그 지역사회 아니면 학교사회에 참여하라고 돼 있는데 UC는 meaningful way에 참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meaningful way라는 거는 간단해요. 너가 그 커뮤니티 활동에 단순히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무엇을 또다시 contribute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meaningful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기여를 했냐는 걸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6번 ascending to leadership position. 그래서 이 6번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UC에서 보는 거는 첫 번째 활동도 오래 하길 바래요. 9, 10, 11, 12.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오래 한 활동에서 궁극적으로 12학년쯤 되면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안 좋은 예시는 9, 10, 11, 12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없는 애들은 좀 안 좋겠죠. 근데 반면에 9, 10엔 리더십이 있는데 끝났어요. 아니면 11학년 때 리더십 딱 있는데 12학년 때도 제대로 안 해요. 그건 어센딩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뭐냐면 아이들이 11학년 되고 12학년 되면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클럽을 만들어요. 클럽을 만든 다음에 한 1년 운영해요. 그 다음에 버려요. 그러면 6번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리더로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클럽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안 할게요. 만드세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국 아이들은 너무나 클럽 만드는 건 남발해요. 그리고 원서에 보면은 너무 뻔히 보여요. 얘가 이건 그냥 대학교 가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설명하는 거 보면은 진짜 단어 선택 잘하자. 그 설명하는 거 보면은 되게 내실이 없구나 하는 게 그냥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 기준인 거고요. 7번.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8번 아직도 UC 같은 경우에는 컴스하고 엔지니어링 메이저가 너무 많대요. 지원하는 아이들이. 근데 그건 아시죠? UC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이나 컴스타 지원해도 대부분 다 undecided로 합격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UC는 비즈니스 지원해도 90%가 undecided로 답이 올 거고요. 엔지니어링 지원해도 90%가 undecided로 와가지고 1학년 때 그 성적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 비즈니스에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비즈니스로 들어갔는데 합격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50%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는 이제 뭐였더라? 어카운팅으로 가야 되고요. 20%는 딴 거예요, 아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부 경쟁에서 이제 승리를 못한 애들은 비즈니스 전공을 못 하겠죠. 근데 이게 UC 학교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전공을 정했어도 대부분 다 그 단과대 학교에서 언디사이드를 주고 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2학년 때 전공 선택할 때 학점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UC는 이러한 제가 봤을 때는 그 제 개인적 사견은 아니고요. 사견이겠죠. 그런데 이 학교들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들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합격시키기를 원하고 이런 아이들이 합격을 한다.